F414 엔진보다 2배 강력한 출력. KF21 국산 엔진. 앞선 기술력으로 수명 연장. 지휘에 큰 충격. 하나와 두산의 특별 성명. KF21 전투기가 미국의 통제를 제거합니다.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꼽히는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하고 신속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첨단엔진사업단장 전무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주최로 열린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 발제에서 선진국 개발 성공 사례를 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기존 분석에 따르면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한국의 기술 역량은 선진국 대비 70% 수준으로 현재 다각도로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고 운을 뗐다. 그는 개발에 성공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이어 6번째 독자 엔진을 보유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한화와 산업연구원 등의 연구를 인용해 2050년까지 첨단 항공엔진과 파생용 엔진 개발이 완료되면 약 10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16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5년간 1만여 대의 항공엔진 제작, 조립, 생산, 정비 수행을 통해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첨단 엔진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블록 3 전력화 시기에 지장 없도록 개발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 사업 승인, 사업 타당성 조사 완료 등을 거쳐 2026년 사업에 본격 착수하면 2039년까지 약 13년 동안 3조 원 넘는 개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며 첨단 항공엔진과 파생형 엔진 개발 시 2059년까지 약 1700대의 엔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약 27조 원의 매출이 예상돼 정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성공적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해선 국가 역량 집중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이 필수라며 이와 함께 소재를 포함한 핵심 기술 실험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을 적기에 이룰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현석 방위사업청 서기관은 항공엔진 개발 필요성 발제에서 한국은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지만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141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면허 생산을 하고 있지만 우리 엔진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짚었다. 심 서기관은 미국도 난이도가 높은 엔진 부품 등은 엄격한 기술 통제를 적용하고 수출을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나 필요한 성능의 엔진을 선진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며 항공엔진 국산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안규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산 첨단 항공엔진을 적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승인 없이 수출하고 여타 산업으로 파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허성무박선 원부승찬 의원,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석종건 방위산업청장, 이건환 국방과학연구소장,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등 100여 명이 자리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고견들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 F-35 기지 완전히 파괴. 10월 1일에 발사된 이스라엘의 목표물에 대한 대규모 이란 탄도 미사일 공격은 다른 주요 목표물들 중에서도 네바팀 공군 기지를 표적으로 삼았다. 이 시설은 이스라엘 공군의 F-35 5세대 전투기 편대 2개를 수용하고 있다. 이란 언론은 이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보도했다.
현지인들이 올리는 영상은 이스라엘 방공망이 격추하지 못한 수십 개의 이란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텔아비브에 있는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가 피해를 입었다. 이번 미사일 공격 이전에 이란은 이스라엘이 적대 행위를 완화하면 보복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집중적인 폭격, 이란과 연합한 민병대 헤즈볼라의 지도부 암살은 이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여겨졌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이번 공격으로 네바팀 공군기지의 대다수 F-35 전투기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평가되는 스텔스 전투기들이 파괴됐다. 이 기지는 F-35의 가치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기지로 평가받고 있다. F-35는 이란을 공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의 자산이며 전자전 시스템 및 기타 방공 억제 기능을 포함한 스텔스 성능과 고급 항공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다. F-35가 파괴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이란을 보복 공격하는 중요한 자산을 상실했다. 이스라엘은 F-35를 추가로 주문해 놓은 상태이지만 납품 기간이 길어져 2028년 후에나 주문한 전투기를 인도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과 서방 관리들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이란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우리는 이스라엘과 협력하여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중동 전체가 볼 수 있는 대응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 카츠는 자유세계 전체가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영향력 있는 미국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란 정유 공장에 대한 공격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이란의 공격은 이스라엘 방공망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이스라엘은 서방과 연계된 국가 중 가장 감시하고 방공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방공망은 대만과 비견될 만하다. 이스라엘 언론에 의하면 네타냐후 총리와 여러 장관이 이란의 공습이 진행되는 동안 예루살렘의 요새화된 지하 장소에 수시간 동안 머물러야 했으며 서방 특파원은 텔아비브 전역에서 엄청난 폭발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이스라엘 군대는 네바팀 공군기지에서 F-15 전투기가 파괴되고 하체림 공군기지에서도 비슷한 파괴가 있었다는 보고를 듣고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 외 소규모 시설들이 이란 공격에 파괴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이스라엘 당국은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3. AI 기반 유무인복합 체계 적용, 국산 헬기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이 알파고 쇼크로 세상을 뒤흔든 지 8년이 지났다. 그동안 AI는 더 이상 바둑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금융과 IT 산업부터 가전, 스마트폰까지 우리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다. 바야흐로 AI 전성시대로 무기체계도 예외가 아니다. 방위산업과 첨단산업의 정점에 있는 헬리콥터에도 AI가 급속도로 적용되고 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가 만든 최초의 국산 헬리콥터 수리온은 올해 6월 육군 수리온 양산사업 최종 호기를 납품했다. 낡은 외산 기동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수리온이 2010년 12월 양산에 착수한 지 약 14년 만이다. 최종 호기가 납품됐지만 수리온의 진화는 멈추지 않는다. 대한민국 육군은 과거 근접전 위주의 전투 양상에서 벗어나 유무인복합 전투체계를 골자로 하는 아미타이거를 도입해 미래전장에 대비하고 있다. 전투 플랫폼에 AI 기술을 적용해 감시정찰의 정밀도를 올리고 초연결 전투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전투원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전투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우리 군의 목표에 발맞춰 KAI도 수리온, 소형 무장헬기 등 국산 헬기 플랫폼에 무인기를 접목한 AI 기반 유무인복합 체계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KAI는 미래형 전투체계를 갖추기 위해 올해 2월 유무인복합 체계 등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의 핵심 기술 개발에 1,025억 원의 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렸다.
유무인 복합체계가 실용화되면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복합편대 운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유인 헬기가 수행하던 감시, 정찰, 공격 등 위험 임무를 무인기가 일부 대체하면서 조종사의 생존력을 높이면서도 공격력이 강화된다. KAI는 수리온에서 무인기를 조종 통제하고 영상 정보를 실시간 획득하는 등 회전익 유무인 복합체계의 기반 기술을 확보 중에 있으며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계룡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도 KAI의 헬기 라인업에 공중발사 무인기가 적용된 유무인 복합체계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KAI는 이미 올해 영국, 이집트, 폴란드 등지에서 개최된 해외 방산전시회와 국제 에어쇼에서 수리온과 LAHA를 적용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공개해 해외 고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수리온은 육군 기동헬기 이외에도 군 파생형인 위무후송 전용 헬기 메디온과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리논으로 개발해 운용되고 있다. 경찰, 소방, 산림, 해경 등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관용 파생 헬기로도 개발에 활약하고 있다. 나아가 KAI는 마리논을 기반으로 LAH 사업을 통해 확보한 최신 항전무장 체계가 적용될 상륙 공격 헬기와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 헬기도 2026년까지 개발 중이다. 두 기종은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핵심 항공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헬기를 운용 중인 국가들은 부품 수급, 후속 지원 등 운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대체 기종으로 성능이 검증된 국산 헬기가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다.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로 다목적 전투기 FA-50의 수출 계약이 연달아 성사되고 LAH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성공적인 개발이 알려지면서 KAI의 헬기 플랫폼에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리온 전력화 11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공 DNA를 기반으로 상륙 공격 헬기, 소해 헬기 등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생존성을 대폭 향상해줄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적용으로 국산 헬기가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다. 국산 헬기 첫 수출이라는 대한민국 항공산업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될 대업이 기대되는 이유다.